듣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4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 건은 자료보다 조금 증가를 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은 37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고, 좀 더 확인 중인 건이 있어서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보면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0.6%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하고 분류를 하면 집단 발생 연관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천지와 관련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 분류가 끝난 사례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59.9%,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로만 얘기한다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9.6%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오전에 발표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들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을 계속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모든 모임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이나 참석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 또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줄 것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머무실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천하는 등 저희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대로 건강생활에 힘써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 가운데 약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에 120을 더해서 각 지방의 콜센터와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동시에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을 전국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1339나 120 등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송 먼저 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그 격리 해제자분들 47명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완치자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 중심으로 완치가 많이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2번 음성 나온 환자들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증상이 나아져서 격리 해제는 아니고 퇴원한 환자들 몇 명 정도인지랑 이분들이 다 생활치료센터로 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국가지정 병상에 현재 입원 중인 경증 환자 몇 명 정도로 파악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다 옮길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지 파악된 만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증 중증 분류 지침에 기저질환자를 경증으로 분류했다가 지침 수정했다는 내용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 다른 혈압이나 이런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니다. 예, 지금 총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격리 해제된 누적해서는 총 88분이 격리가 해제가 되셨습니다. 현재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 기준은 퇴원 기준과 또 다르게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날 후에는 격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없더라도 그 당초는 반드시 이제 PCR 통해서 음성 검사가 확인돼야만 되는데 또는 격리 해제 기준 중에 하나는 3주가 다 지나지 않아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다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된 상태로 격리가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환자의 그 상태 또 외국에서의 문헌 특별히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거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우리의 그 방대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리 해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퇴원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도 그렇고 일부 이제 국가격리 입원 병상에 들어있다거나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전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전원이라든지 병상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별히 이제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 환자분이 특정한 그 중증도를 이미 입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재차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지금 통계나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다만 최소한 현재 입원 대기 중이거나 이제부터라도 분류가 되고 있는 건이 거의 2,000건 내지 2,0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연령 등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의 경우는 적절한 국가격리 입원 병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전달 체계에 이제 배치가 되고 또 경증 또 무증상 이런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생활치료센터조차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전에 중수본 브리핑 때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음 주 중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입원 대기 중인 분들 또 현재 대구 등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천지 교도들과 관련된 검사가 거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달 체계 자체가 문제 없이 그 각 그 병원 또 시설 등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답변을 드린 셈이 되고요. 마지막 관련돼서는 지침을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오류 내지는 좀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또 다시 널리 공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 그 학회라든지 전문가분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일부 그 실수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좀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로서 그런 일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네, 저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째로 그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들 조사 어디까지 진행된지 궁금하고요. 둘째로 이 지자체에서도 역학 조사를 하는데 카드 사용 정보를 그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질본에서 협조나 허락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질본 허락 없이는 그 카드 사용 조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대상 중에서 약 반 정도는 어찌 보면 그 정확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서 출입국 자료와 함께 저희가 신천지 신도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중에 유의한 사례가 한 두 건 정도는 나왔는데 발병 시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현재의 그 초발 내지는 발병의 감염 원인이 됐으리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그 두 건 중에서도 한 건의 경우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발병일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은 했는데 혹시라도 물론 이제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DUR 같은 걸 확인해서 그 확실한 의료기관의 이용이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냥 그 일반 의약품으로 만약 해열제를 그냥 복용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할 수 있는 뭐 카드 사용과 관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사가 남아 있고 크게 보면은 그 반 정도 되는 나머지 집단의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 번호나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매칭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그 시기 자체는 일단 좁혀서 금년 2월, 1월, 12월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진행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경우 카드번호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이 됐든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역학조사의 범위에 그 활용할 수는 있는데 다만 특별히 그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의 청구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권한, 책임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자체가 어떤 제한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아마 카드번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동선과 관련된 거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사유 중에는 다른 이유로 이제 카드 조사를 하려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이 단기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려면은 저희가 관계 당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건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좀 이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중앙 차원에서의 역학조사에서도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기자님. 네, 저는 대덕넷의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달 27일 브리핑 내용 가운데서 그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자로 그 4일자로 중국 연구진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염력 또한 더욱 막강해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질본에서는 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그 직접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국
바이러스 분석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은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때 가장 중요한 부위, 그다음에 바이러스 증식에 관련된 부위, 병원성에 관련된 부위, 즉 바이러스의 구조에 관련된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프라이머 프로브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한 23개 국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를 갖다가 분석해서 WHO 데이터베이스에 기세이드라는 곳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전체를 분석해 보면은 쭉 나열이 됩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체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아미노산 변이에 의해 가지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L행과 S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분류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서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한 내용은 L행이 우한에서 초기에 발병할 때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 행이다. 그래서 많이 전파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다, S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전파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역학적인 거, 실험실 내에서 데이터가 수집돼야만이 L행과 S행 간의 전파력의 차이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이라는 부분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30kbase, 즉 3만 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개 국가에서 올라온 다양한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면은 각 바이러스별로 몇 개의 그 뉴클레오타이드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동성이 98%다, 99%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과 저희 그 분석 차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으로 이제 질의 네. 넘기겠습니다. 세 분 순서대로 말씀 주십시오. 뉴시스, 이투데이, KBS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먼저 오늘 저기 중대본에서 신천지 과천 본부 행정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어제 그 질본 방대본에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랑, 여기 역학조사팀 두 분이 그 조사단에 포함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지금 그 자가격리 중인 무증상 신도에 대한 그 다음 주 월요일 해제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본 입장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산에서 환자가 급증했는데 이 급증한 원인을 지금 어디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입니다. 저희 방대본의 입장에서는 역학조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코로나19 유행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유행을 종식시키거나 또 이제 진압을 하는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가장 그 시초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되도록 정확하게 많이 확보될수록 역학조사의 결과도 좋고, 그것이 바로 대책이나 차후의 재발 발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싶은, 예를 든다면 신천지 교도의 경우 예배와 관련해서 신도 명단 외에도 실제로 예배에 참석했는지, 왜냐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예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참석했던 예배의 시간대, 또 어떤 그 행태가 파악돼야만 전파와 관련된 것도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사항들이 어떻게든 확보되는 것이 방대본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방역에 매우 기묘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침을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일맥상통합니다. 바뀐 지침에 따라서 굳이 PCR 검사가 있지 않아도 의학적인 판단으로, 또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분석 결과에 따라서 발병일로부터 3주가 경과되면
앞서 물론 퇴원은 돼야 됩니다. 퇴원의 기준 자체는 발열이 없으면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으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 결국 임상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퇴원 기준인데, 퇴원과 격리 해제 기준은 별도인데, 격리 해제 기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어느 시기라도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될 수 있으나 발병일, 확진일이 아닙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격리 해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특정한 어떤 이런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이거나 근거를 가지고 제시됐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바른 길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일선에서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과 관련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통계로는 경산에서 신규로 확진되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거의 반이 넘게가 신천지 교도 내지는 신천지 교도와 관련된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전체로 볼 때에도 경상북도 전체로 볼 때에도 경산에서 발생하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제가 수치를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60% 이상이 신규로 발견되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구와 청도 지역의 특별관리 지역에서 유행을 계속 일으켜온 초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증폭 집단인 신천지 교도의 역할이 가장 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교도나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역학조사에는 철저를 기하고 또 센터나 또 병원에 입원 격리 시키는 등 관리를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2차 전파나 3차 전파, 그럼으로써 또 다른 어떤 집단적인 발생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우려 가운데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경산 지역이 현재로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지정이 돼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검사 인원하고 신규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질본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중증 이상 환자 몇 명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자체는 사실 현재로서는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악되어 있는 집단에서 확진자를 좀 더 찾아내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 집단조차도 저희가 빨리빨리 좀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에 들어가야 될 상황. 또 해당 지역에서 비록 기저질환자라고 해도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듯 보인다 하더라도 중심 증폭 집단의 모수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모수에서 이제 저희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그 집단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연결고리가 바깥으로 다리를 아마 놓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를 타고 넘어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른 증폭 집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2차 전파, 3차 전파, 또 다른 유행의 어떤 물결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에서의 어떤 2차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큰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도 집단 환자가 발생했고 수도권에서도 역학조사를 저희가 열심히 했으나 분명치 않은,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사례도 이미 지나갔거나 또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사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긴장을 높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 우리 지자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자세로 그거는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증 위중 그 관련된 중증과 관련해서는 우리 저 곽진 역학조사팀 1팀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입원 중이신 분들의 그 중증도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으로 분류하는 산소 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신 분은 현재 23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위중으로 분류하는 인공호흡기 또는 그 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2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SBS 기자님. 네, SBS 화광윤입니다. 부모님 고생하십니다. 그 푸른 요양원 혹시 지금까지 확인된 뭐 감염원이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신천지와 연관성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고 대구 지역에 이제 확진자들이 좀 늘어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이제 47명 격리해제가 뭐 많다면 많겠지만 좀 기대보다 적은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언제쯤 더 늘어날 건지 좀 전망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방역 당국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시민들로서는 이게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시민들이 이행해야 될 행동 지침 같은 게 있으면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경북 지역의 푸른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조사 후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생활 밀집 시설에서의 어떤 그 발생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격리 해제가 몇 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또는 뭐 완치자가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의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요양원이라든지, 지금 학교가 아직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이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원, 또 다른 이제 생활 밀집 시설이나 특별히 이제 의료기관, 뭐 요양병원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앞서 청도, 대남 같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의 발생이 저희의 그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또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그 종사자 코호트,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사회복지 시설 내지는 기관에 사실은 종사자분들이 출퇴근하거나 왕래를 하거나 면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기관에 침투한다고 전파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아예 외출입을 거기 머무시는 분 외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자제하는 그런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그런 활동이 시작돼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이제 활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만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인력 중에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종사자분들이 그런 노력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 위생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아직도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제 얘기가 1번, 2번 답을 같이 답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쭤보시는 부분이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앞서 그 브리핑 때 미국의 상황, 그리고 WHO의 권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스크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최우선의 개인위생 수칙 등과 관련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도 말씀은 드린 대로 마스크 자체가
사실은 환자나 또 증상이 있는 분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더 중요하게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볼 때, 심지어는 뭐 기관 삽관을 한다든지 등등의 시술을 할 때에는 아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도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직면하는 것이 의료인입니다. 그 의료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뭐 KF94라든지 등등의 마스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2m 이상의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손을 깨끗이 씻는 것. 결국은 나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손입니다. 손이 이제 어떤 물체를 만지거나 악수를 하거나 또 환자의 어떤 분비물을 댔다가 눈, 코, 입 등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에는 마스크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마스크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또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외출은 자제해야 됨에도 꼭 가야 될 곳을 갈 때 쓰시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거기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구매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바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방역 당국으로서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예방 방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와 손 씻기와 같은 개인적인 위생이 훨씬 더 중요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같은 방향에서 그 개인 보호구 중에 레벨 D라는 그 개인 보호구가 있습니다. 온몸을 마치 거의 우주복에 가깝게 이제 보호하는 어떤 개인 보호구인데, 사실은 그 경우도 일선에서 꼭 사용돼야 될 곳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비축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과도하게 그 개인 보호구 레벨 D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 위험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이제라도 저희 그 방역 당국에서는 특별히 그 마스크라든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 보호구와 관련해서도 주로는 이제 환자나 또는 접촉자나 의심자를 대면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꼭 레벨 D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할 경우 매번 레벨 D를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레벨 D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가운 세트입니다. 가운 자체가 아니라 거기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계속 교체해 가면서 활동을 하시도록 지침도 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되도록 널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많이 알리고 또 합리적인 근거를 설득을 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 당산기자실에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예, 저 한국일보입니다. 저 질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2일에 중대본이 그 대검에 팩스 보내서 이제 행정조사 관련해서 의견 표명하기 그 이전에 질본도 중대본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보냈는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대본 행정조사로 이제 얻은 자료를 질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집단을 찾아내기 위한 것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고위험군 진단검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방문해서 하는지, 또 봉화 요양병원도 이런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이미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같이 해당은 됩니다만,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법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나 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특정한
유례 없는 증폭 중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학조사를 정교하고 또 자세하게 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재발을 막고 우리나라에서 또 코로나19를 조기에 관리를 잘 하는데 크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자세한 정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신도 수라든지 그런 평면적인 자료가 아니라 예배와 관련됐다면 예배 참석 여부, 또 예를 들어서 뭐 타 지역과의 어떤 예배의 성격상 또 교류의 여부라든지 방문의 여부라든지 또 예배 시간대도 다양할 테니까 그런 행태에 대한 것이 정보가 수집이 되면 될수록 전체의 어떤 그 역학조사의 규명을 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별도로 의견이 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그 특별관리 지역이라든지 또 해외까지 포함해서 오염 지역의 여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일단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개인위생이라든지 또 기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위생 수칙의 준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그 모니터하고 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뭐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뭐 치매와 관련된 시설 등등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북의 푸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가 이제 진행은 됩니다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충분히 아마도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 2m 이내에 근접한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밀집 시설 중에도 사회복지 시설은 아마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위생 수칙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종사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잘 이행되고 지켜지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죄송합니다. 의견을 표명하셨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사실을 지금 파악하고 못하고 계시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럼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혹시 마이크 연결이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당산 기자실 혹시 소개? 네, 당산입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예, 지금 합니다. 예. 네, 머니투데이 김영상입니다. 지난달에 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 여행력 등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셨었는데 당시에 환자들 상태나 뭐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가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전수조사 요양시설 같은 곳의 위험성을 알고 전수조사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뭐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는지 또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요양시설 등과 관련해서 아무리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19의 경우 예를 든다면 뭐 동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저희가 그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 감염병이 있는 반면에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더군다나 동절기에 이미 그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다른 어떤 호흡기 감염병과도 좀 더 증상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차별화돼서 인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특정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충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이제 감염이 됐거나 침입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전에 차단이나 이런 부분도 여행력 등이나 또 개인위생 수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막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그러한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 보시듯이 비록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을 적정한 뭐 정신의료기관 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의 환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또 특수한 상황에 맞게 또 대처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피해를 일단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역 대책의 연장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채널 A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 짧게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저한테는 부족하다고 느껴져서요. 대구시장이 오늘 신천지 교인이라면 반드시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제 중수본에서는 무증상자 신천지 신도인데 이제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일단 검사를 하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동격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 시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시가 이런 입장을 오늘 내셨기 때문에 이제 중수본 발표와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사에서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좀 신천지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만약에 신천지 측에서 뭐 입장을 내거나 하신 게 있었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이런 행정조사를 동의한 경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대구 상황은 저는 앞서 충분히 답변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미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에는 굳이 PCR 검사를 할 필요 없이 음성 확인할 필요 없이 퇴원 기준은 당연히 충족한 상태에서 격리 해제 기준 중에 하나인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그러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전문가와 관련 학계의 의견을 담아서 지침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지침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정책의 시행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만약에 일선 지자체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 물론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 설득 이런 것들은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행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예,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신천지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 1명 정밀 조사하시는 분, 이분 혹시 유력 감염원으로 무게를 좀 두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범대위가 해체가 됐는데 혹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좀 어떻게 취합하실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경산 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지역의 일별 환자나 신천지 관련 환자 이런 현재까지의 정보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 지역의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사례라서 좀 죄송하지만 31번째 환자 상태 혹시 어떤지 좀 질문드립니다. 예, 첫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한 내에서의 출입국 기록이 있는 분 중에 여러 가지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로서는 발병 시기나 이런 상황을 볼 때에는 기존에 발생한 어떤 그 신천지 신도 사이의 유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초발 환자라든지 또는 감염원에 큰 역할을 했다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제 추론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처음 증상이 나타난 시기인데 그것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한 것인데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든다면 뭐 혹시라도 뭐 발열 증세가 있어서 다른 그 일반 의약품 등을 확인했을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역학조사하는 것이 남아 있고 나머지 전체 규모 중에 한 반 정도는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주민등록 번호만 가지고는 동명이인 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조사가 더 필요한 사례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범 코로나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또 직접 회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뭐 해체라고 본다기보다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민관학 협력의 큰 틀을 조금 더 형태를 이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범대위와는 별도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그 방대본 쪽으로도 연락이 취해져 왔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소통의 창구 또 협력의 틀 이런 것들을 막 그 다시 재정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 범대위에 그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조차도 뭐 그게 범대위가 됐든 또 앞으로 진행될 전문위원회가 됐든 그런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자문과 또 협의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지역의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환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건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번 환자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산 지역의 어떤 환자 규모하고 31번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마무리 발언 듣고 혹시 저희가 못 받은 질문은 소통팀 통해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본부장님. 네, 전체 발생 규모 자체가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그런 방심과 또 약간 느슨해진 틈을 반드시 병원체는 뚫고 들어오는 것이 과거 경험한 유행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한치도 늦춰서는 안 되고 또 방심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중앙은 물론이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코로나19를 유행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가운데 그 방역대책본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또 손 씻기 또 몸이 아프실 때 일단 집에서 기다려 보시다가 또 1339 등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것 또 안타까운 소식이 대구에서 계속 기저질환자시긴 합니다만 돌아가시는 분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에도 저희가 생활치료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헌신하시는 여러 기관이나 또 민간 기업들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코로나19를 진정으로 유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 변수가 해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막 코로나19의 유행이 이제 시작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방역 대책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입 차단, 검역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는 순간까지,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산발적인 발생부터 집단 발생부터 환자의 관리부터 격리 해제 이후까지 촘촘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위생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3월 5일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